안녕하십니까, 오랭감자입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14일 오후 4시 33분 20초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은 제가 오늘 저번에 말씀드렸던 소형주 투자 20선 투자하고 있는데 그거 오늘 리밸런싱 하는 날이라서 그거 얘기 잠깐 드리고요. 그리고 요번 달 옵션 수익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매크로 지표는 여전히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 초보 투자자들이 꼭 지켜야 될,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 좀 하다 보면 알고는 있는데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도 하고 잘 지키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지, 초보 투자자들이 지켜야 될 투자 원칙 같은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동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채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보시면 또 3.8까지 갔네요. 지금 채권은 지금 가격이 괜찮게, 뭘 갖고 있는 분들은 좀 손실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전에 뭐 4.0대에서 사셨던 분들은 계속 수익 구간이고 계속 이자가 나오니까, 배당이 나오니까 그걸로 좀 지켜보고, 지금 한 3.8, 3.9까지 오면 또 채권 사기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달러 지수는 103 아래로 내려와서 지금 등락을 반복하고 있네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어느샌가 1,300원 아래로 떨어져서 1,277원대가 돼 있습니다. 앞에 1,200원대로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금선물은 뭐 1963원, 3달러 정도. 그리고 유가가 지금 70달러 아래로 좀 많이 밀려가지고 그 PC 물가에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어저께 저녁인가요? 하여튼 어, 미국 PCI가 발표됐죠. PCI가 발표됐는데 근원은 뭐 YOY로 5.3, MOM으로 0.4 나왔고요.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근원 말고 헤드라인은 소비자 물가지수 MOM으로 0.1, 거의 디플레이션 수준인데 이 정도면. 그리고 YOY로 4.0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우리 그 미국 기준금리가 5점대잖아요. 5점대니까, 자, 근원으로 봤을 때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고요. 근원으로 봤을 때, 헤드라인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질 금리가 플러스죠. 실질 금리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자, 여기서는 이제부터는 금리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다. 상당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그 시중에 돌고 있는 자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흡수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뭐 계속 스킵 얘기를 하는데, 금리가 아마 이번 달에는 동결될 가능성이, 배드워치도 그렇고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동결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저께 PCI가 많이 예상치에 부합하고 또 더 낮게 나오는 바람에 주식에는 좋을까요? 어떨까요? 선반영 됐을까요? 아무튼 우리나라 주가 지수 오늘 볼까요? 보시면 밀렸죠, 그죠?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2600에서 2700까지 오면 요 경로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여기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 최대 2758, 60 이 정도. 600부터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죠. 오늘도 많이 밀렸는데 요 딱 그 다음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는 또 봐야 되겠죠. 일단 지금은 추격 매수하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 일본도 지금 많이 올랐고 미국도 많이 올랐고 전
세계 증시가 다 지금 글쎄 유동성 장세인가 유동성 장세가 아니면 반등일 수 있고요. 기술적 반등일 수 있고 반등이 여기까지는 나올 것 같다라는 어, 그러니까 파동 분석상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요새 저 변동성이 15에 들어갔었었는데 저번 주 금요일 날 금요일 날 매도를 했습니다. 변동성이 좀 낮아지면 이렇게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변동성이 오히려 높은 때가 이렇게 먹기가 시간 가치가 높기 때문에 먹을 게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 계좌는 옵션 계좌는 47만 3,350원 수익을 받고요. 수수료 제하고 그래서 수익률 1.44%. 아들 계좌는 51만 8,150원 수익이 나서 2% 수익이 났습니다. 뭐 사실 뭐 3월 달에 요 맞은 것 때문에 좀 지금 심리가 조금 많이 흔들려요. 많이 흔들리고 그래서 조금 수익 나면은 팔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좀 상단 위크 포인트 상단 건드려서 그냥 어, 뭐 여기저기 약속도 있고 그래서 그냥 아, 귀찮다 그러고 음,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고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소형주 20선 해가지고 분산 투자 한 거 올해 오늘 리밸런싱을 해서 리밸런싱 했는데 어, 또 수익이 났네요. 나는 손실도 막 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물론 코스피가 뭐 좋았습니다. 2475에서 2600까지 2619까지 올라서 5% 5.8% 정도 상승을 했네요. 그런데 제 포트폴리오는 2.03% 수익 보는데 그쳤다. 어, 앞으로 좀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수익률이 어떻게 벤치마크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뉴스 좀 뭐 투자자들이 봐야 될 거. 예. 애플이 애플이 비전 프로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이 그 버추얼 리얼리티 20년 20년 됐죠? 이거 계속 뭐 메타버스 얘기가 나오는 게 20년 됐어요. 버추얼 리얼리티 VR 뭐 XR 뭐 AR 계속 나왔었는데 뭐 구글 글라스부터 해가지고 계속 나왔는데 계속 안 됐다. 근데 요번에 애플이 나왔고 그거를 최초라고 하네요. 공간 컴퓨팅 공간 컴퓨터라고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저 애플이 하면 뭐가 다를까? 애플이 좀 그 애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명품업체라고 봐야 되겠죠. 가전의 명품업체라고 봐야 되겠죠. 저도 애플 주식을 좀 가지고 있는데 애플이 하면 뭐 지금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꿨잖아요. 근데 메타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하는 것보다 애플이 하는 게 훨씬 퀄리티가 높을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어, 그리고 뭐 가진 말들이 많죠. 뭐 이렇게 비싸냐, 뭐 비싸다, 뭐 하는 둥뭐 혁신이 있는 둥 없는 둥뭐 나올 때마다 신제품 나올 때마다 뭐 까이죠. 근데 실제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글쎄요. 관련주 한번 찾아보셔야 되겠죠. 관련주 1번은 애플이겠죠. 애플일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몇 개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자 그러면 여기 뭐 비전 프로 뭐 나오는 퀄리티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떻게 될지 그리고 앞으로 세상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메타버스 뭐 기가 따갑게 들었으니까 작년 재작년부터 뭐 특히 이제 그 팬데믹 오면서부터 더 떴었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에는 AI하고 그다음에 로봇하고 연결시켜 주는 게 메타버스가 연결고리가 될 거예요. 연결고리가 될 거니까
이게 퀄리티가 높아야 된다, 사실은. 음, 그래서 지금 애플이 하면 뭔가 다를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관련주를 찾아보자. 음, 관련주 한번 볼까요? 관련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오고 유튜브에 치면은 나와요. 그걸 한번 검색해 보시고 비전프로 관련주 이렇게 몇 개 찾아서 넣어놨습니다. LG노텍,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PI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예, 여기서 얘네들이 뭐 하는지 알 필요 없어요. 응? 아, 나는 우량주 할 거야 그러면은 LG랑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이런 거들 하면 되고, 나는 좀 위험한 거 좋아해 그러면은 내가 몰랐던 걸 뭐 이런 코스닥 쪽 거 골라가지고 몇 개 골라서 분산 투자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자 도대체 뭘 사야 되는 건가요? 보통 주식 주식 투자자들이 맨날 하는 질문이죠. 야, 뭐 사야 돼? 그래 도대체 뭐 사야 되냐고. 응? 어떤 주식 사야 되냐고. 응? 여기 있네요. 애플이 있네요. 어? 뭘 사야 될까? 항상 고민해. 항상.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그게 뭘 사는 게 정말로 여러분들 돈 되는 거에 뭐 도움이 되던가요? 예? 정말로 중요한 거는 뭡니까? 어떤 주식이 아니라 어떤 주식이 아니라 예? 언제 어떻게 사야 되고 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 주식은 누구나 갖고 있어요. 누구나. 그러니까 주식 하나하나가 다 어? 주인 없는 주식이 있어요? 주인 없는 주식이 있어? 어? 주인 없는 주식은 없어요. 누군가는 갖고 있어. 주식은 누군가는 갖고 있어요. 누군가 가지고 있다. 뭐 자사주건 뭐건 간에 소각되지 않는 한 어? 누군가는 갖고 있어요. 회사 보유분이든 아니면 개인 투자자가 갖고 있건 기관 투자자가 갖고 있건 뭐 연기금이 갖고 있건 외국인이 갖고 있건 누군가는 갖고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수익이 나고 누군가는 손실이 나고, 그런데 거기에서 손실이 날 때 이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 투자 수익률이 달라진다라는 거 아시면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투자하느냐죠. 어떻게 투자하느냐. 음? 저번에도 투자랑 투기랑 뭐 설명 들었는데 둘 다 뭐 어차피 구분도 잘 안 되고 결국엔 돈 벌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돈 벌자고 하는 거지만 딱 마인드 하나만 바꾸세요. 자산을 자산을 어떻게 취득할 것이냐. 자산을 계속 취득하자. 그래서 자, 그럼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분산 투자를 해라. 분산 투자. 분산 투자는 결국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어, 위험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개별 주식의 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그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분산을 해야 되는데, 자, 분산. 분산을 왜 해야 되느냐? 한 종목을 몰빵을 하게 되면요. 한 종목을 몰빵. 자, 이게 100% 내가 100% 확신해. 100% 확신해. 이럴 때가 제일 위험하죠. 한 종목을 몰빵해서 한 10년 갖고 갔어. 야, 이거 10년 놔두면 몇 배 갈 거야. 야, 10년 뒤에 보니까, 제자리네. 상패됐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돈 날리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 10년 시간이 삭제되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 드렸죠. 병렬식 투자를 해라. 병렬식. 예? 낚시하지 말고 그물을 던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자.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위험이 관리가 된다. 예? 예. 자, 그러면 장기 투자. 장기 투자할수록 여러분들 보세요.
장기 투자할수록 손실 볼 위험이 없어진다. 자, 내가 여기서 샀어. 여기서 샀어. 시간을 끌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넘어갔죠. 어? 넘어간다. 결국엔 장기로 가져갈수록 모든 자산은, 그냥 우리나라는 주식이 좋은 게 우리나라 그 경제 성장률이 좋았죠. 그냥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또 다를 수 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죠. 또 거기에다가 일본은 디플레이션이 장기화됐기 때문에 이 자산도 이렇게 안 움직였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뭐 한국하고 미국 보시면 장기 투자를 했을수록 수익을 날 수밖에 없다. 특히 뭐 어? 부동산이 희한하게 예금보다는 적네요. 예금이 예전에 우리가 금리가 높았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투자는 장기로 해야 된다. 장기로. 단타로 해봐야 예? 손가락만 아프다. 예? 그 머리 아프고 손가락 아프고. 그렇다. 장기로 가져갈수록 투자 성과가 좋아진다. 그래서 분산 투자와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위험은 관리가 되고 장기적으로 복리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거죠. 음, 그래서 주식은 대신에 변동성이 큰 것을 해지하기 위해서 또 자산 배분을 하는 거죠. 채권과, 특히 이제 수익률이 좋은 주식과 채권 두 개를 연계를 해가지고 자산 배분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국도 보시면 주식이 수익률이 좋다. 예, 이건 뭐 경제가 계속 성장했으니까 그렇죠. 경제 성장하고 그다음에 기업이 성장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통은 이 물가 상승률보다도 높은 게 이 자산 인플레이션이죠. 물가 상승률을 앞서가는 게 자산의 자산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장기로 계속 자산을 축적해 나가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다음으로 10년 만기 국채죠. 이거는 이제 미국의 국채가 또 안전하고 좀 뭐 안정적이기 때문에일 수도 있겠죠. 자, 그래 또 그러면 우리 코스피 아파트 보시면 역시나 여기도 주식이 제일 좋은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남 아파트 16배, 그다음에 전국 아파트 13배, 그다음에 강북 아파트는 10배밖에 안 갔네요. 하지만 보세요. 그 연평균 3.7%. 결국에 길게 가면 인플레이션도 결국에 3.2배 나갔죠. 3.2배. 그러면 여러분 주식 투자해야 되겠죠. 예,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몰빵 하시면 안 되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분산해서 투자를 하시라. 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분산을 하는데 어떻게 분산하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면 비중 조절에 답이 있는 건데, 예. 여러분들 그 물타기는 절대 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러면 분할 매수랑 물타기랑 뭔 차이야? 뭐 분할 매수에는 불타기도 있고, 물타기도 있고, 불타기는 뭐 포모죠, 포모. 솔직히 포모. 예? 쌀 때 왜 안 사고 가격 오를 때 사냐고. 불타기, 이것도 대책 없는 불타기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불타기를 하든 물타기를 하든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그러면 계획을 세우는데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비중. 자, 내가 삼성전자를 샀어. 그래서 삼성전자 다 갖고 있으니까 삼성전자를 샀어. 그래서 계속 떨어져 가지고 계속 샀어. 계속 샀어. 계속 샀어. 삼전이 지금 비중이 예? 내 포트폴리오의 50%가 돼 버렸어. 그럼 이거 분할 매수예요? 아니 물타기다 이거는.
절대로 한 종목이 아무리 우량주라도 20% 이상,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20% 이상 넘지 않는다. 그러면 비중이 20%가 딱 됐어. 샀어요. 그럼 20%가 됐는데 20% 이상 안 넘긴다고 내가 딱 기준을 정했으면 20% 이상 못 사는 거지. 그러면 언제 사요? 이게 삼전이 또 떨어져. 떨어지면 이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18%가 돼버렸어. 그럼 또 살 수 있는 거지. 20%까지는 산다니까. 응? 그렇게 해서 하면은 계속적으로 비중 따라서 물타기가 가능해지고 그것이 분할 매수가 된다. 대책 없는 물타기와 분할 매수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뭐 그래서 여기 보면 구분하기에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그 정의는 바로 이 비중 조절에 답이 있는데 결국에는 내 머릿속이 막 진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서 그냥 아유 싸네 그러면서 내가 산 거보다 싸네 그러면서 대책 없이 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고 아씨 특히나 본전 탈출해야겠다. 본전 탈출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수에 들어가는 것은 분할 매수가 아니죠. 그건 그건 아무 생각 없는 그냥 물타기. 대책 없는 물타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중 조절을 딱 나눠서 뭐 10종목에 한 종목에 10%씩 한다. 아니면은 예? 10종목이면 예? 5%씩 담아가지고 50%로 해놓고 현금 비중은 또 현금은 50% 하고 각각 5%씩 담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이 한 종목이 상장 폐지가 돼도 결국에 나는 투자 자금의 5%만 손실이지. 이건 뭐 다 알 거니까 다 알 거죠. 그러면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멘탈 관리가 돼. 멘탈 관리가 돼요. 예? 확률론적 투자가 가능해지고 객관적 투자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게 막 이게 진짜 물려가지고 물렸어. 물렸는데 객관적으로 안 하고 주관적으로 야 이거 수익률 이거 개판인데 막 아니, 반토막이 나도 그냥 자를 수 있단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멘탈 관리가 되고 내가 이게 50%가 들어가 있어. 50%가 들어가 있는데 반토막 났어. 벌써 그러면 25% 25%잖아요. 내 자산에 아니 투자 자산에 25%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이거 어떡할 거야? 그냥 하염없이 김치똥 묻어놓듯이 묻어놔 그냥. 이건 뭐예요? 방치지 방치. 이게 투자가 아니죠. 방치죠. 어? 개별 종목의 수익률에 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종목이 반토막이 났어도 어? 내가 물타기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비중 조절을 해놓고 분산 투자를 해놓으면 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리밸런싱 주기적으로 그거는 정하기 나름이죠. 예? 뭐 시간대로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뭐 분기마다 분기별, 연별, 예? 반기별, 6개월에 한 번씩 시간대로 할 수도 있고 또 그 수익률로 할 수도 있죠. 수익률. 예, 수익률로 이거 몇 프로까지 떨어지면 뭐 아니 몇 프로까지 오르면 익절, 손절 정해놓고 이것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산군마다 일정 비율 정해놓고 해당 비율만큼 매수하고 계속 오른 자산은 팔고 내린 자산은 사들여가지고 다시 처음 한 계획 비율대로 자산의 비중을 맞추는 작업을 리밸런싱이라고 한다. 거기에는 그래서 정적이 있고 정적 리밸런싱이 있고 동적 리밸런싱이 있다. 동적 같은 정적은 계약한 비율 정적을 계속 맞추는 거고 동적은 이제 매크로 지표 보면서 여기에는 어떤 자산이 더 유리해 그러면 그 자산의 비중을 더 올리고
요거 정적은 그냥 맞춰 놓는 거고, 동적은 좀 조절을 하는 거고, 정적이 제일 편안하죠. 편안하고. 요런 원칙들을 가지고 하게 되면 보통은 투자 자산을 막 까먹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제가 지금 이거 두 달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달 전에 시작을 했고, 4월 14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5월 14일 날 한번 리밸런싱 했나? 그때는 종목이 세 종목이 제외됐고 새 종목이 또 신규 편입됐어요. 신규 편입됐고 리밸런싱을 또 비중을 다 맞췄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절반 정도 맞췄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50% 수익이 50% 승률이네, 승률. 50% 승률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여러분들이 공매도 같은 거 숏은 치지 말라고 하는 게 숏은 짧게 가져가라고 숏이잖아요. 예? 짧게 가져가라고 숏이고 롱은 길게 가져가라고 롱이죠. 예? 그럼 숏은 왜 짧게 가져가야 되냐? 이거 길게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손실이 100% 이상이다. 100%를 넘어가고 수익은 100%에서 제한되죠. 100% 제한이다. 근데 롱은 손실이 100% 제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롱을 길게 가져가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자, 승률은 50%고 제가 이거 종목 얘네들이 무슨 뭐 하는 종목인지도 몰라요. 그냥 퀀터스 들어가 가지고 종목을 20개 뽑았어요. 재무제표 보고 20개 뽑아서 했는데 예, 뭐 하는 업체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 뭐 소형주니까 종목도 안 남겨놨죠. 안 남겨놓고 했어요. 요거 첫 번째 거는 상한가 한 두 번, 세 번 맞았죠. 지금 86%한 종목이 지금 하드 캐리 한 거예요. 80%, 14%, 10%한 세 종목이 하드 캐리 했죠. 그리고 나머지 손실 난 것들은 자 제일 많이 손실 나는 게 19%. 자 개별 손실을 자 100% 맞출라 그러면 100% 맞출라 그러면 이거 못하죠. 우리는 어? 항상 확률적인 사고를 해야 되고 우리가 수익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 지금 20종목을 뭔지도 모르는 종목을 20종목을 해가지고 지금 50% 승률이 됐어요. 50%는 수익 보고 팔았고 근데 요거 뭐 지금 팔면서 수수료 뭐 나오고 그러면 이런 것들 뭐 손실이었겠네요. 그러면 50%가 안 되는 승률이죠. 50%가 안 되는 승률인데 어떻게 됐어요? 한 두 달 갖고 있었더니 이렇게 됐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결국엔 수익으로 전환을 했죠. 분산 투자하면 이게 수익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지금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맞췄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종목을 한 종목에 몰빵해서 갖고 있었으면 수익이 또 이렇게 나는 걸 또 못 갖고 가죠 또. 어? 야 이거 또 꼬꾸라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한번 상한가 갔을 때 팔게 되고, 예? 그러면 이런 수익률이 안 나오게 되죠. 안 나오기는 안 나오더라도 그래도 수익률이 높겠죠. 근데 반대로 이걸 찍었어. 예? 두 달 동안 시장은 지금 두 달 동안 몇 프로 갔어요? 6%인지 6% 정도 갔는데 예? 나는 거꾸로 이렇게 가 있어. 그럼 멘탈 그냥 뒤집어지죠. 멘탈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산해라. 어? 야, 그물 던지기죠. 그물 던지기. 예? 그물을 던지자. 우리가 취미하고 직업 프로페셔널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예? 취미는 돈 쓰면서 하는 거죠. 돈 쓰면서. 직업은 돈을 벌면서 해야 돼. 돈 벌면서.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낚시잖아, 낚시. 낚시가 낚시하러 가서 돈 벌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어쩌다 한번 좋은 거 잡히면은 돈 좀 벌었다 그러죠. 예? 어쩌다 한번. 자, 직업은 어떻게 됩니까? 어부들 그물 던져야죠, 그물. 계속 벌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벌어야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응?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투자도 마찬가지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 종목 찍어갖고 누가 얘기해준 한 종목 가지고 아 어 저거 잘 될 것 같은데 내기에 들어온 뉴스는 뭐야? 뉴스 내기에 들어온 뉴스는 제일 늦은 뉴스. 누구나 알고 있는 뉴스.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럼 그걸로 해가지고 수익이 나겠어요? 이번에도 봐요. CPI 잘 나왔잖아. 잘 나왔는데 폭등 아니네. 뭐 미국 주식이 오르긴 올랐는데 우리나라 또 오늘 왜 이래? 오늘 미국 어떻게 좀 오를까? FOMC도 있다 그러는데 예, 모르죠. 지금 이제 올라가는 말에 타려면은 저는 진짜 올라가는 말에 타는 건 프로페셔널이죠. 음. 아무튼 여기까지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고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라. 결국엔 욕심이 예? 모든 걸 망가뜨린다. 음? 자, 그러면 또 그것도 한번 봅시다. 그러면 또 오래간만에 예? 어, 피어 앤 그리드 어디 지수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익스트림 그리드네. 익스트림 그리드. 예? 자, 그럼 지금은 어떻게 추격 매수하면 안 되겠죠? 익스트림 그리드. 지금 들어가면 못 먹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익스트림 그리드. 예? 탐욕 구간이다. 예? 왜 익스트림 피어에서는 못 사는가? 예? 우리는 주식 시장에 뛰어드는 순간 원숭이가 된다. 아, 원숭이도 아니죠. 그냥 어? 물고기죠. 물고기 IQ가 되잖아요. 예? 확증 편향이 생기고 지금 이제 올라가니까 한없이 또 이제 좋은 낙관적인 전망들이 나오는데 아니다. 지금은 조심해야 된다. 예? 오히려 현금 비중 높여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동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우량감자였습니다.